네, 중국에서는 별세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추모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가적 예우를 갖춰 장 전 주석의 장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자칫 추모 분위기가 백지 시위로 옮겨붙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습도 읽힙니다.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天安문 광장 앞 국기개양대에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국무원과 외교부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국가기관 홈페이지는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당국은 1997년 덩샤오핑 사망 때와 동급으로 국가적 예우를 갖추어 장 전 주석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급 애도 움직임을 두고는 현재 중국 정계에서 고인의 영향력이 이미 사라진 터라 현 지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SNS에서 일고 있는 애도 물결을 두고는 현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장 전 주석의 생전 소탈하고 다소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던 모습이 소환되고 있는데 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그를 희화하는 것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쩌민 전 주석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자칫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백지 시위에 옮겨붙지 않을까 하는 중국 당국의 경계 섞인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1989년 6월天安문 민주화 운동이 그해 별세한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의 장례식 전날 밤 시작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 전 주석 부고 기사에는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5년 발매된 너였으면이라는 노래를 올린 한 SNS 계정은 1년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시진핑 주석을 연상하게 하는 노래 제목인데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격 사망했을 때도 이 노래는 검색 키워드에서 통제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장 전 주석을 어떻게 추모해야 할지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다고 평가했고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에서 국가 지도자의 죽음은 언제나 큰 파장을 몰고 왔다고 짚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9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장 전 주석은 중국의 개혁 개방을 설계한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중국 경제 발전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홍콩에서 윤고은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3대 최고 지도자로 꼽혀온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별세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사저가 있는 상하이에서 백혈병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투병을 하던 장 전 주석이 9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전 주석은 상하이시 당서기로 있던 1989년天安문 사태로 실각한 자오찌양 전 총서기의 뒤를 이어 당 총서기에 오른 뒤 후임자인 후진타오 총서기에게 권력을 넘겨준 2003년까지 중국 최고 지도자로 재임했습니다. 집권 기간 덩샤오핑이 설계한 개혁 개방 노선을 충실히 계승하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등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등天安문 사태로 악화된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중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한중 수교 뒤 1995년 11월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자당, 공청당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3대 정파인 상하이방을 이끌며 은퇴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기 들어 정적 세력으로 분류되며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제20차 당대회에 불참하며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지만 동시에 2달 앞서 열린 96세 생일잔치 사진이 공개되면서 당시 그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장 전 주석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베이징天安문 광장에는 조기가 개항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을 장례위원장으로 하는 대규모 장례위원회도 결성됐습니다. 장례위원회 측은 다만 국가 관례에 따라 외국 정부와 정당, 우호 인사들의 별도 조문 초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연합뉴스 윤고은입니다. 네, 상하이와 베이징, 광저우 등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진 데 대해서 중국 당국이 긴장하며 후속 시위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일련의 시위를 적대 세력의 침투로 간주하고 시위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도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임광빈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사복경찰로 보이는 한 남성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라며 버스 승객을 늘러맵니다. 결국 남성은 커튼으로 창밖을 가리며 잠금 해제를 거부하는 승객의 얼굴을 내려칩니다. 지하철에서도 경찰관들이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일일이 열어보고 확인합니다. 지난 주말 시진핑 타도 9호까지 나온 대규모 시위 이후 중국 공안 당국이 시위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 정보를 공유한 흔적이 있는지, 추가 시위를 계획하는 것은 없는지 무차별 검문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SNS에서는 경찰의 휴대전화 검열을 피하는 방법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용 중인 화면 대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기능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시위를 적대 세력의 침투와 파괴 활동, 사회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며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벌어진 시위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주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이곳 베이징에서도 각국 대사관이 밀집한 외교단지와 시내 곳곳에 경찰 단속 인력이 대거 배치되면서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김건길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퍼져나가자 당국은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 확산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SNS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시내 중심에서 북서쪽에 자리한 쓰퉁차오 고가도로입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중국 명문대학과 멀지 않은 이곳 주변으로 경찰들이 대거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중국 당국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대가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경 1km가 넘는 주변 지역까지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수퉁차오에서는 지난 10월 제로 코로나 정책과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후 이곳은天安문 광장과 더불어 중국의 민주화운동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부쩍 강화된 경찰의 단속으로 하루 앞서 베이징 북동쪽 량마차오에서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텔레그램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당국의 단속을 피해 시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검사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위터에서는 봉쇄 반대 시위와 관련해 검색을 하면 엉뚱한 음란물이나 도박 등의 콘텐츠가 나오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CNN 비즈니스는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고의로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수저우 시내 도로에 탱크가 지나다니는 영상과 함께 이 탱크가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상하이로 향하는 것이라는 주장의 글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중국에서 확산하는 시위는 일반적인 시위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백지나 수학 방정식을 적은 종이를 손에 들고 시위를 벌이는 게 눈에 띕니다. 당국의 체포와 검열을 피하기 위해 시위 현장에 방정식까지 등장한 겁니다. 한미 기자입니다. 신장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2020년 홍콩의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백지혁명, A4혁명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지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칭화대 학생들이 손에 든 백지에는 방정식이 적혀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 원리를 설명하는 프리드만 방정식인데 중국 곳곳에서 확산하는 시위가 우주의 팽창처럼 더 퍼져나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홍콩의 민주화운동가 네이선로는 프리드만의 발음이 자유를 뜻하는 프리와 인간을 뜻하는 맨, 즉 자유인과 비슷하다며 지능적으로 표현하는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봉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어법을 사용해 그렇다, 좋다 같은 긍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게시물을 빼곡히 채우기도 합니다. 시위대의 이런 대처는 현장에서 공안에 즉각 체포되거나 만리 방화벽으로 불리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한 겁니다. 검열을 우회한 게시물들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상징하는 곰돌이푸나 테난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활용한 풍자와 비판도 눈에 띕니다. 1989년 테난먼 시위 이후 30여 년 만에 정부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유엔은 중국 정부를 비판하며 절제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대규모 시위에서는 한 아이템이 저항의 상징으로 부각되곤 하는데요. 이번 중국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에선 백지가 상징물로 떠올랐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시위 상황을 살펴보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중국의 악명 높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대의 손에 들려진 것은 백지입니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때에 이어 이번 시위에서도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위대는 정치적 구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 공안에 빈 종이를 들고 있는데 우리를 체포할 거냐며 저항하고 있는 셈입니다. 종이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가 중국 내 이례적인 시위를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은 평화적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People should be allowed the right to assemble and to peacefully protest policies or laws or dictates that they take issue with. 바이든 대통령이 시위를 모니터링하며 관심을 두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BBC 기자가 폭행당하고 구금됐다가 석방된 상황에서 유엔은 중국 정부의 절제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홍콩 등 세계 곳곳에서 연대 집회가 열렸고 수백 명이 모인 호주 시드니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곰돌이 푸 인형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봉쇄식 방역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전례 없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중국 당국도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베이징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고요? 네, 베이징 시내 중심에서 동북쪽으로는 량마차오라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또 같은 이름의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을 비롯해서 각국 공관이 인근에 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살리퉁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 량마차오 인근에서 어젯밤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검열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흰 종이를 손에 들고 나섰는데요. 자유를 달라며 함성을 외쳤습니다. 시위는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청두, 우한, 광저우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국가주석을 겨냥해 물러나라는 함성도 터져나왔습니다. 共产党共产党习近平习近平 네, 베이징대와 칭화대를 비롯해 중국 각지 50여 개 대학 학생들의 시위 참여도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등 비밀 채팅방을 이용해서 시위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단속에 대비해서 공안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라는 당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는 있었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건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진 것은 지난 24일 신장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참사로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시 소방차에서 쏘아대는 물줄기가 불이 난 현장에 닿지도 않는 영상은
보는 이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게 했는데요. 코로나 봉쇄 탓에 제때 진화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급속히 퍼지면서 다음 날인 25일 우루무치를 시작으로 항의 시위가 줄을 잇기 시작한 겁니다. 你把我们这些最底层、最穷的老百姓关到这，说怕我们死掉，啊？我不怕死，好了，贫富。 최근 개막한 카타르 월드컵이 중국인들의 여론을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중석에서 마스크 없이 열광하는 응원단의 모습을 TV로 지켜본 중국인들은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며 봉쇄와 통제를 계속하는 중국 당국에 분노를 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기를 중계방송하는 중국 관영 CCTV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관중들의 모습을 다른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월드컵 중계 화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검열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는 공안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이 됐고 몇 시간 동안 붙잡힌 채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C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자를 석방한 뒤에는 중국 당국자가 시위대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자의 안전을 위해 연행했다고 주장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해당 기자가 외신 기자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아서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대규모 시위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근데 중국 매체를 통해서는 일단 시위 관련 소식을 단 한 줄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동시다발 시위에 중국 당국도 당황하는 기색은 역력해 보입니다. 중국 방역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각 지방정부의 방역 상황 감독을 위한 실무단을 파견했다고 중국 관변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실무단은 당국의 방침과 다른 과도한 정책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고 지도부를 향한 불만을 일선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이웃이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격리시설 대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하자는 서명운동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SNS 웨이보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方舱是没有，方舱是有基础医疗啊。你这个方舱，你这个方舱什么情况啊？去哪个方舱？不知道吗？对呀，你现在要回到家里，等着所有的信息去定了才能走。 천식을 앓는 3살짜리 아이의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들이 집에 머물라고 설득하는 장면인데요.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의 누리꾼들의 호응과 4만 5천 개가 넘는 응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한편 중국인들이 거리로 나선 건 지난 3년간 쌓인 피로감 때문인데요. 성남 민심이 폭발하면서 중국이 자랑하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최대 위기를 맞는 모습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共产党共产党习近平习近平不要谎言要尊严不要文革要改革不要文革要改革不要领袖要选票不要领袖要选票不做奴才做公民不做奴才做公民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구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시 주석에 대한 공개 항의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3년 가까이 계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누적된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근래 과학방역, 정밀방역이라 불리는 방역 완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현장에선 고강도 방역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2, 3일마다 PCR 검사를 위해 긴 줄을 서야 했고 아파트 단지는 수시로 봉쇄됐습니다. 여기에 카타르 월드컵 중계로 접한 노마스크 관중 모습은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의 분노가 거침없이 확산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댄 매팅리 미국 예일대 조교수는 로이터 통신에 현재 벌어지는 시위는 중국 공산당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면서도 한 가지 대응은 탄압일 것이며 일부 시위자를 체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역시
많은 관리와 대중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극적으로 방역 제약을 철회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기조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봉쇄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